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인기 만점 선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가셨다고 부러워요. 처음에는 그냥 잘 가르치고 그런 쌤인 줄 알았는데 다른 쌤들이 선행했다는 거 듣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정시 합격한 오용석. 그런 거 만들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2013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수능을 100일 앞두고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결심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이제 아버지의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선택하게 됐고, 큰 수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술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많이 무섭긴 했죠. 다행히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했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그는 원하던 대학에 모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은 실패할 수 없다는 의지로 달려온 1년. 그는 올해 꿈꿔왔던 서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부모님 이제 돈 걱정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려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이제 아버지 건강해지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오용석 군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재수 끝에 서울대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재작년에 그 간이식 수술을 했던 사연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덕분에 서울대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요. 사실 되게 얼떨떨해요, 기분이.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께 간이식을 해드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인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 가족은 이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지금 저희 경상북도 포항 저기 남쪽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비형간염이라는 그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말로 어렸고 또 아버지께서 술을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술 드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편찮으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응급실로 실려가시게 돼요. 이 비형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가 되었대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식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응급실 가셨으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고 어머니와 여동생만 제 졸업식을 보러 왔죠. 포항이 남쪽이라서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는 모습을 사실 어린 시절 기억엔 잘 없어요. 비가 내리면 내렸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졸업식 날 그 전날인가는 폭설이 펑펑 내려서 정말로 눈으로 그냥 도로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어머니께 받은 꽃다발 들고 걸어서 병문안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때도 위독하신 상황이셨고 그때 간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를 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물론 내가 제일 먼저 간을 너희 아버지께 드려야겠지만 만약에 너가 해야 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뭐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게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간이식을 해드려야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저와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였죠. 이제 잠깐 이제 부모님 얘기를 조금 더 하시자면은 교육률이 되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형제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삼촌이나 이제 고모분도 많으신데 이제 막내셔서 공부를 솔직히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 이게
저와 제 동생에 대한 교육열로 이제 가서 정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비슷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휴대폰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으면은 25명 정도는 휴대폰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저 청소년이니까 또래 애들보다 뒤처지는 게 되게 싫었어요. 특히 이제 기계류로 저거 뒤처지는 거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휴대폰 사줘.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는데 무슨 휴대폰이 필요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너가 영어 제일 못하니까 영어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아오면은 휴대폰을 사주겠다. 그 전에는 사실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아본 적도 없었고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모의고사를 한 번 쳤는데 유난히 그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쉽게 나왔던 거예요. 100점이 맞았어요. 기가 찼죠 어머니는. 근데 사실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그 공부가 방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간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접하고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욱더 이제 알뜰하게 사셨어요. 최대한 이제 아끼시려고 하셨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정말로 근데 정말 우연히 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 이식을 받아야 된다. 7월에 검사를 받고 8월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이제 1순위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간암 판정이 나온 그 순간부터 운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루에 7시간씩 동네 뒷산을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살도 되게 많이 빠지시고 되게 건강해지셨는데 병원에서 직계혈통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어진 사람이 이제 간 이식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젊으면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순위 1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간 이식을 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수능을 100일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TV에서 뉴스를 딱 틀면은 고3 수험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얘들아 우리 수험 잘 치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버스 타고 가고 있었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맹장 수술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큰 수술 진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수술이 닥치니까 되게 그때 안 무서운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정말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들어갈 때쯤 되니까 잘 되겠지.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아침에 제가 6시인가 7시에 수술실로 들어갔고 12시간 정도 수술을 했대요. 저녁 늦게 나온 거죠. 근데 정말 아파요. 이제 그 진통제를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거를 견디려고 침대에 계속 뒤꿈치를 팍팍 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거 좀 나아진 다음에 보니까 뒤꿈치가 다 까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 3, 4일 정도 지나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아버지가 지금 입원해 계신 중환자실을 가게 됐죠. 중환자실도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무균실에 그때 계셨거든요. 무균실은 이제 칸막이 돼 있으니까 유리벽이 있고 이제 수화기가 있어요. 그 안이랑 밖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아버지랑 이제 수술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근데 아버지가 그때 고맙다 계속 그 말만 하셨어요. 울컥했어요. 고마워야 할 일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이제 얼마 뒤에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저도 움직이고 아버지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실 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저랑 아버지를 되게 많이 닥달을 하셨어요. 걸어야지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저희를 몰아붙이셨어요. 걸으라고 아버지랑 저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간호사분들이 놀랄 정도로 저랑 아버지가 되게 회복이 빨리 됐어요. 정말로 얼마 전에 어머니께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께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확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숨만 쉬면서 나올 확률이 4%밖에 되지 않았대요. 4% 살 수 있다고 하지만 96%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몰랐죠? 아버지도 사실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퍼센테이지를 알았더라도 전 했을 것 같아요. 안 하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제로보단 4가 나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입원을 해 계시는데, 저는 고3이잖아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 있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제 간의 한 70%를 떼어드리는 큰 수술이었지만 간이야 뭐 다시 회복이야 되는 거고, 이제 학교에 복귀를 하고 나서 처음엔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체력적으로도 좀 안 됐고. 근데 사실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30일, 28일 되는 기간이 고3에겐 되게 크잖아요. 나는 수술해서 체력이 안 좋으니까 나 공부 좀 덜 해도 돼. 오늘 힘든데? 나 수술했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 야자 안 하고 집에 갈게요. 성적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수능 정말 망치고 싹 다 대학에 불합격을 했어요. 진짜 정시에서. 울었죠, 솔직히 보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재수를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2번의 실패는 없다. 또 실패하면 난 진짜 끝이다. 이제 올해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알아보고 기숙학원에 갔어요. 이제 아실련지 모르겠는데 재수학원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사실 기숙학원이거든요.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나와요. 등록하고 나서야 이제 아차 싶었죠. 내가 뭔 짓을 저지른 거지? 수술을 하는데 수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학원 비용을 제가 고액학원에 가겠다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허락은 해주셨지만 학원에 있으면서도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집에 이제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가 받아요. 엄마, 나 학원비 되려고 혹시 사채 쓴 거 아니지?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에 잘 치면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 이를 정말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너 성적 되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어? 후배들도 이제 어떻게 올리셨어요? 나 그냥 공부 열심히 많이 했어.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노일 시간에 공부를 했어.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땐 집중했어. 최대한 집중했어. 그렇게 그냥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장학금을 100%를 받았어요. 수능에서는 대박을 쳤죠. 이과에서 정말 수능을 잘 쳤어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대 가시겠죠. 안정된 직장, 일단 들어가면은 취업이 확보되는, 돈도 많이 버는. 저는 근데 의대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대신에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전 가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만드는 것도 좋아했는데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공학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빠랑 싸우기 시작해요. 우격다짐으로 컴퓨터공학과에 넣었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15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해서 아버지가 회복되신 것부터 제가 지금 합격한 것까지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아버지의 건강도 무사히 회복했고 제 꿈을 향해서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전 정말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쑥스러운데 그동안 이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이제 고생하셨던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건강 무사하게 회복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참 효자다 이런 칭찬 많이 듣죠.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전 진짜 이제 수술 받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한 것뿐인데 주위에서 너무 그러시니까 되게 좀 부담스럽죠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큰 용기도 필요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부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시거든요.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술하신 지 1년 남짓 되셨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예, 저희 수술하고 한 6개월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니던 회사 복직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수술 받을 당시에 이제 간 이식자로 이제 아들 용석 군이 결정됐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예, 사실 제 용석이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앞으로 살 날이 한창 많이 남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건강이 점차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네.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 몸에 칼 대기 싫었죠. 참 그런데 막상 참 그렇게 결정되니까 참 참담했었죠. 네. 그래도 이렇게 용석 군이 수술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을 때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셨어요? 예, 저 처음에는 간 이식은 전혀 저는 사실 고려를 안 했었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최초 소화기내과에서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태가 진짜 굉장히 안 좋아갖고 이제까지 살아있는 게 진짜 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했고 또한 이게 간 이식에 이제 공여자나 수혜자나 모두 진짜 회복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렵고요. 확률상 거의 뭐 테이블데스까지 대부분 그럴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용석이랑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예,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우리 가족이 한 테두리가 울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용석이랑 제 아내의 의지 때문에 제가 납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잘하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옆에 또 어머님 계신데 어머님 이 상황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주려고 네. 몇 년 전부터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용석이 쪽으로 그 카드가 넘어갔을 때도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힘든 시간들 지나가고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요. 또 저희 남편과 저의 소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네, 저희 가족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처럼 아버님 건강하시고 그리고 용석 군도 우리 바라던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대학생을 하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영석 씨였습니다. 네.